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온체인 데이터 제공을 이제 전통 금융사나 토큰 재단들을 대상으로 좀 더 인폼드한 디시전을 내릴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애널리틱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고요. 오늘 이제 크립토 온체인 데이터 분석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할 크립토 퀀텀 공동대표 장병국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디지털 자산 투자에 대한 이제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하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CME 시카고 거래소나 블룸버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ETF나 등등 여러 기관들에게 데이터를 계속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 다룰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방금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투자 관점에서 좀 더 포커싱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떤 데이터들이 투자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일반 리테일뿐만 아니라 B2B 사이드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새롭게 부상되는 웹3 쪽에서 온체인 데이터는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제 저희는 일상 속에서 보고 의사결정을 내리게 돼요. 이섭 리뷰를 본다든지 기능을 비교해 본다든지.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막상 이제 거래소 어플을 키면은 약간 야수의 심장으로 변하곤 합니다. 사실 2년 전에 커뮤니티에서 대부분 이런 차트들이 상단글을 차지할 정도로 그 당시 투자 문화가 사실 비이성적인 게 많았어요. 저희는 이런 문화 자체의 문제가 단순히 투자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프라의 부재가 문제라고 보았고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좀 온체인 데이터로 이제 솔루션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일단 트래디셔널 펌과 웹3에서의 산업에서 갖는 큰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전통 기업에서 저희가 뭔가 공시 데이터나 그 기업에 대한 정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쿼터리 혹은 이제 반기별로 나오는 분기 보고서에 의존해야 되고 좀 정부에서 정한 고정된 재분배표 이상으로 좀 그래듈러한 데이터를 얻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크립토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상의 내부 DB를 좀 이제 대체하고 분산 원장을 다 같이 쓰는 과정에서 24시간 리얼타임으로 모든 데이터를 접근할 수가 있고 모든 블록체인 상에 올라간 데이터라면은 기업이나 국가에서 제한할 필요 없이 모든 게 데이터가 오픈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블록체인 상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을 온체인 데이터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요. 여기 데이터에서는 단순한 이동뿐만 아니라 어떤 컨트랙트 콜, 유니스왑에서 어떤 트랜잭션이 발생했다든지, 어떤 NFT가 구매가 됐는지, 특정 어떤 월렛에서 P&L이 얼마나 높은지 등등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저장이 됩니다. 저희는 이런 정보들이 곧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재무제표라든지 프로덕트에 대한 유저 로그 데이터, 그리고 내부자 정보, 트레이딩 정보까지 대체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이제 해외 기관 고객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정보의 비대칭, 이건 비단 크립토뿐만 아니라 전통 산업, 금융산업에서 존재하던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고 크립토에서 존재하는 비이성적인 투자나 혹은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재단들이 좀 더 나은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체인 데이터의 히스토리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2020년도 당시에는 거래소도 존재하지 않았고 채굴자들끼리의 이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들이 채굴 단가가 얼마니까 한 이 정도 금액이 적당하겠다 하면서 걔네들만의 커뮤니티를 하나 이뤘고요. 그 뒤에 2017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백 개, 수천 개의 거래소가 탄생하면서 그런 암호화폐들이 거래소로 유입이 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엑스큐션이 일어나면서 그쪽 익스체인지 에리아 쪽에 관련된 매트릭스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뒤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유입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이들의 움직임을 좀 알 수 있는 데이터들 혹은 큰 물량들의 이동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펀드 상품 출시를 위한 제너럴한 이런 분석 지표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3라는 새롭게 정의된 영역에서 매트릭스들이 탄생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이제 몇 년간 매트릭스를 만들고 이 씬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 좀 더 계속해서 상세한 매트릭스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처음에는 좀 이걸 일종의 페이먼트 네트워크로만 취급을 해서 월렛들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기반으로 맥카피 이론이나 페이스북 밸류에이션을 쓰였던 그런 이론들을 도입했던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에 더 나아가서는 기존의 마켓캡 같은 경우는 그 유통되는 물량의 현재 가격을 곱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에서 러스트된 양이 한 30% 이상인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아가지고 각 코인들이 마지막에 이동한 시점에 프라이스를 다 일일이 곱해서
시가총액을 구하는 Realized Market Cap이라는 이제 방법론이라든지 전체 비트코인 월렛의 진입가를 저희가 다 알 수 있다 보니까 진입가 대비 현재 시점에서 P&L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이제 거래소에서 많은 익스큐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래소의 보유량이 얼마나 되고 마이닝 풀에서 비트코인을 캔 뒤에 얼마나 많은 양을 거래소로 보내거나 유통 가능한 물량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는지에 대한 매트릭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레이블링인데요. 왜냐하면 만약에 새벽에 3천억 정도의 규모의 비트코인이 이동한다 했을 때 저희가 샌더와 리시버의 주소를 모른다면은 단순히 이건 데이터 쪼가리에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마이닝 풀에서 업비트 지갑으로 보냈다라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건 일종의 매도 시그널이고 바로 이제 매도될 수 있는 물량이 시장이 풀렸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정보화시키는 과정들을 레이블링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서플라이 사이드에 있는 마이너나 혹은 엑스큐션에 일어나는 익스체인지 위주로 레이블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저희가 이제 분석한 한 거래소의 이제 분석 지갑 관리의 모습인데 이런 것들의 라이브를 다 이제 넣어놓고 거기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지표 형태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익스체인지 인플로어라는 지표인데 이걸 보면은 큰 이벤트들 코로나 크래시나 뭐 채굴장에 대한 금지, 뭐 테러 크래시 이런 과정에서 실제 홀더들이 언제 거래소로 입금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알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나를 확장해 보자면은 비트코인이 사실 하루 전에 이동했던 비트코인이 다시 거래소로 들어가는 것과 뭐 5년 이상 홀딩됐던 비트코인이 이동하는 게 시장에 주는 임팩트가 다른데 이런 것까지도 좀 더 코홀트 분석까지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온체인 데이터의 매력이고요. 더 나아가서 진입가를 알 수 있다 보니까 각 제너레이션, 뭐 2018년도부터 2020년 동안 들어왔던 진입가들의 그들의 이제 진입가들도 따로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온체인 지지선으로서 투자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좀 더 확장해서는 이거는 6개월 이상 비트코인을 이동하지 않고 보유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실현 시가총액을 보여주는 건데 이들의 움직임을 보면 일종의 스마트한 움직임을 볼 수가 있어요. 마켓이 좀 더 다운사이드 마켓이거나 횡보장에서는 홀딩하는 액티비티를 보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마켓이 고점에 있을 때는 프로핏 테이킹을 해서 확 그들이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켓의 탑과 바텀을 좀 찾는 것들이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온체인 데이터의 지갑의 P&L을 다 계산할 수 있다 보니까 이들이 전체 비트코인 월렛들이 모두가 수익권에 있다는 말은 결국엔 시장이 어느 정도 과열됐다는 말을 의미하고 이를 활용해서 나온 지표가 이런 미실현 손익 지표라는 의미하는 NUPL 지표라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 펀드를 운영하는 업체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 세션 자체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루긴 좀 어렵다 보니까 크립토컨트에서 저희도 이제 퍼블릭하게 좀 대시보드 형태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좀 더 인터프리테이션이나 어떻게 메톨로지가 이루어지는지를 궁금하신 분들은 사이트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좀 더 리테일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마이애미에서 직접 미국 기관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고 정보를 듣고 있는데 그분들도 이런 데이터와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좀 많이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좀 더 시장에 많이 어댑션된 지표들을 좀 많이 다뤄봤는데 이제 앞으로 좀 웹3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DeFi, NFT, GameFi, Layer2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온체인 데이터 또한 여러 형태를 띠고 있고 활용도도 투자 이외에 뭐 비즈니스 디시전에 필요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아까 장표를 다시 들고 오자면은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저희가 만약에 시리즈 A 단계에서 투자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저희는 유튜브를 PER 지표, 즉 뭐 매출 기반으로만 밸류에이션을 해서 매기진 않습니다. 유튜브는 플랫폼 기업이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실제로 크리에이터들이 얼마나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뭐 1밀리언 뷰를 차지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얼마나 많이 생산되고 뷰를 하는 유저들은 얼마나 리텐션이 높은지 이런 매트릭스를 가지고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런 지표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재무제표에 담기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내부 DB에 저장되기 때문에 다 컴퍼니에서만 해당 업체에서만 소유를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은 VC죠.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탑다운 밸류에이션이 가능해져. 탑다운 밸류에이션만 이제 이루어지고 좀 더 월가에서 시작된 밸류에이션들을
일반 대중들은 따라야 하는 팔로워 입장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크립토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지는데요. 뭐 지금은 잘 이용해 쓰이진 않지만 TVL 같은 경우도 커뮤니티에서 직접 만들어서 바텀업으로 밸류에이션이 일어났던 거고, 이게 한때 시장을 움직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뭐 재무제표 이외에 프로덕트 로그 데이터까지 모두가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자산에 대한 평가 방식이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그럼 웹3에서는 어떤 온체인 데이터들이 나올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큰 흐름 자체는 그 기존 전통 시장과 그렇게 다르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드 단계에서는 프로덕트 마켓 핏에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 마켓 핏을 검증했으면은 이게 과연 서스테이너블한지 그리고 스케일러블한지에 대한 지표들이 그 넥스트로 따라오게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 이게 더 그로스가 가능한지 익스펜션이 되는지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메이저한 KPI, 그 웹3 프로젝트들이 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는 프로젝트 마켓 핏과 커뮤니티 드리븐한지 그리고 좀 적절한 탈중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좀 안타깝게도 저희가 뿌리가 ICO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들이 많다 보니까 그 잔재로 인해서인지 토큰 리워드 자체를 프로젝트 마켓 핏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좀 토크노믹스의 설계들도 초기 참여자들에게 좀 포커싱이 돼 있고, 그렇다 보니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면은 한 1년 뒤에 사라지는, 반짝하고 사라지는 프로젝트들이 많고, 서스테이너블한 좀 프로덕트를 만들어가는 게 좀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픈시의 대항마로 나왔던 라리블이나 룩스웨어 같은 경우도 초기에 보상을 통해서 많은 유저들을 볼륨을 한때는 오픈시를 넘었지만 이제는 좀 오픈시에서 다시 한번 추월을 당한 이런 케이스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지표들을 좀 더 가져와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힌트는 트래디셔널 애널리시스 쪽에서 얻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실제로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지표들이고요. 뭐 레비뉴 같은 경우도 이 웹3이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뭐 프로토콜 단에서 마이너들에게 주고 있는 피를 레비뉴로 계산할 수도 있고, 혹은 레이어 1 위에 구동되는 디앱들에서는 각각에 따라서 디파이 같은 경우는 은행에 꽂힌 예대 마진을 에서 중간자를 없애고 랜딩 피를 좀 더 나누자라는 목적에서 나왔는데, 그런 랜딩 피에 대해서는 얼마나 실제로 벌어들이고 있는지, 혹은 덱스는 스왑 피를 얼마나 많이 벌어들이고 있고 LP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양이 지급이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레비뉴 지표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걸 기반으로 프라이스 세일 레시오나 기존 전통 산업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일종의 룰처럼 사용됐던 그런 스탠다드들이 정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레비뉴에서 좀 딥다이브를 해보면은 서플라이 사이드 레비뉴랑 뭐 프로토콜 사이드 레비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서플라이 사이드에서는 그 생태계 웹3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버는가에 대한 내용들이고, 마이너라든지 LP라든지, 프로토콜 사이드는 이 프로토콜이 실제로 계속해서 가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 즉 토큰홀더, 거버넌스 토큰을 가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수익이 실제로 분배가 되고 있고 프로토콜에게는 얼마나 많은 수익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좀 그래놀러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표들은 기존의 이제 전통 기업들 같은 경우도 투자를 이뤄낼 때, 투자를 집행할 때 이런 데이터들을 되게 중요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프로덕트를 만드는 재단 입장에서 중요한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리텐션과 컨버션을 꼽을 수 있는데요. 지금 가장 프로덕트들이 가장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죠. 리텐션 같은 경우는 토큰 리월드 비율이 줄어든 다음에도 프로토콜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뭐 유닛 스왑을 사용한 뒤에도 다음에 다시 사용하는 유저의 비율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좀 더 이 재단들이 어떤 이벤트를 했을 때 혹은 토크노믹스를 어떻게 바꿨을 때 실제로 리텐션이 높아지는지를 볼 수 있게 되고, 컨버션 같은 경우도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가 NFT를 민팅한 다음에 바로 이제 덤핑해버리는 그런 초기 헌터들이 많았는데, 그런 헌터들을 제외하고 민팅을 하고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진성 유저가 얼마인지, 뭐 NFT를 보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합성하고 본인들의 의도에 따라서 컨버션이 얼마나 일어나는지에 대한 지표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온체인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들이는데요. 유닛 스왑이나 컬브도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여러 체인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은 유저들을 끌고 오고 볼륨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이거를 만약 민간인이나 일반 투자자들이 이런 온체인 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갖추고 싶다,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멀티 체인에서 로우 데이터를 다 가져와야 되고 여러 이제 스텝들을 밟아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조차도 이런 것들을 자체 구축하는 데 많이 실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우 데이터를 가져온다 한들 이건 이제 블록체인 로우 데이터의 예시인데 다 인코딩된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휴먼 리더블하지 않고 바로 투자에 사용될 수 없는 형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디코딩하고 또 이제 여기는 누구나 다 컨트랙트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A 프로젝트의 레비뉴 컨트랙트랑 B 프로젝트의 레비뉴 컨트랙트가 이름은 같지만 구동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트랜잭션을 날려보면서 이게 어떤 이 프로토콜이 어떤 방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레비뉴는 어떻게 스탠다드화해야 되는지, 그 뒤에는 레이블링을 어떻게 매길 거고, 그 뒤에는 레비뉴나 NPL 이런 것들의 인디케이터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모든 스텝들을 밟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는 좀 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대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과 같이. 이게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방식인데요. 모든 데이터 블록체인에서 로 데이터를 다 가져오고 블록체인 데이터에서 디코디드 이벤트를 다 일일이 DA 분들이 다 분석을 한 뒤에 이것들을 좀 더 스트럭처라이즈된 데이터 테이블로 지정을 하고 유저들은 굳이 모든 노드를 돌린다든지 내가 레비뉴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모든 프로젝트들의 프로토콜 구조를 다 알 필요 없이 바로 데이터 테이블에서 바로 원하는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형태로 이제 프로덕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저희가 신규로 좀 피처를 오픈할 게 이제 클릭만으로 바로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보는 건데요. Tableau for Web3라는 컨셉으로 지금 새로운 피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듀 애널리틱스나 좀 되게 좋은 서비스가 있지만 대부분 모든 프로덕트가 텍사비한 유저들에게 SQL을 할 수 있는 유저들에게 포커싱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90% 이상의 DA 분들이나 일반 비개발자분들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되게 적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분들에게 좀 쉽게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신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혹은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이 NFT 프로젝트가 여러 멀티 체인에서 실제 유저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클릭 몇 번만으로 그 데이터를 보고 거기서 좀 유의미한 KPI가 나왔을 때 이거를 커뮤니티에 퍼뜨리거나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을 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재단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어떤 이벤트를 하거나 새로운 정책 변화를 하려고 했을 때 원하는 대로 리텐션이 나오고 있는가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런 클릭 몇 번만으로 타블로처럼 데이터를 뽑고 A, B, C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봤을 때 비정책을 했을 때 리텐션이 한 두세 배가 오르면은 그런 식으로 토코노믹스를 계속 수정해 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계속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컨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온체인 데이터가 기존에는 이제 어덥션이 되기 위해서 당장 익스체인지 리저브가 오르면은 되게 위험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어덥션이 됐지만 앞으로는 재단들의 운영진뿐만 아니라 일반 비개발자분들까지도 커뮤니티에 참여를 해서 이게 투자뿐 아니라 프로덕트를 좀 잘 빌딩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쓰여갈 것입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이를 통해서 좀 더 지속 가능한 프로덕트 그로트가 나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반짝 오르고 1년 뒤에 사라지는 그런 프로젝트들의 경향 자체를 좀 많이 줄이고 싶고요. 그리고 좀 더 전통 산업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데이터 트랜스퍼런시나 좀 일부 소수에게 집중된 금융이 좀 일반 대중들에게도 좀 오픈돼서 누구나 좀 인폼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를 만드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현재도 지금 홈페이지 상에서 API를 기반으로 해서 웹사이트 툴, 프로차트, 알러트, 익스큐스 어나리시스 등등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혹시 이런 이제 대규모 인프라를 다루거나 혹은 이런 DA 쪽인 관점에서 많이 관심이 생긴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8번 부스가 있으니까 8번 부스에 한번 오셔가지고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혁국 대표에게 들어온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역으로 남용하는 일종의 게임 이론적인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익스체인지 인플로우를 일부러 마켓 센티먼트를 조작하기 위해 이용되는 등 데이터의 노이즈를 어떻게 제거하시는지요? 네, 오늘 보여드린 차트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게 각 비트코인이 에이지에 따라서 이제
거래소에 입금되는 비트코인을 다 똑같은 웨이트로 두는 게 아니라 하루 전에 이동했냐, 6개월 동안 홀딩이 돼 있었냐를 구분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뭐 이거를 기존에는 이런 그래듈러한 데이터가 없으면은 뭐 10만 개의 비트코인을 뺐다가 다시 입금하고 뺐다 다시 입금하고 이런 식으로 노이즈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그런 액티비티를 보이는 애들 같은 경우는 H가 1일 단위이기 때문에 노이즈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 1일 단위 내가 인플로우에 대해서 전략을 짜려고 하는데 한 달 이하의 H인 비트코인들은 제외하고 보다, 이런 식으로 좀 노이즈를 제거를 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더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와 있는데요. 각 섹터별로 깊은 이해를 통해 지표들을 개발해야 할 것 같은데, 이를 한 회사에서 하는 것보다 각 분야에서 깊은 이해를 가진 유저들을 참여시키는 스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저희도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최대한 지금의 프로덕트 자체도 많은 부분들을 무료로 오픈하고 있고요. 이런 노코드 인프라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일반 유저들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재무제표와 다르게 여기는 새로운 펑션 변화가 있기도 하고, 새로운 뭐 유니스왑 V2라든지 V3가 나왔을 때 계속해서 매트릭스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 회사에서 하는 건 좀 불가능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블룸버그 이런 데서도 이런 데이터 인프라 자체의 구축을 실패하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일반 유저들이 노코드 애널리틱스를 무료로 사용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매트릭스를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이제 스킴을 짜려고 하고,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투명한 온체인 데이터 공개와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 크립토컨트의 플랜은 무엇인가요? 네, 저희가 하는 레이블링이 예를 들어서 장병국의 원래시다를 레이블링하는 게 아니라 업비트 거래소의 원래시다의 선까지만 레이블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유저의 지갑을 이제 딥다이브해서 이제 레이블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투자에 유의미한 정보 전달까지만 가질 수 있는 레이블 땅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균형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그럼 질문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장병국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